가을 단풍이 지고 추운 겨울이 벌써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1월 22일 고추 씨앗 파종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육묘 과정에서 응애와 진딧물을 이용해서 고추나무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보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생김새나 보기에는 작지만 독성이 아주 강해 얼마나 무서운지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그 어떠한 충이나 벌레보다 고추에 치명적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침이나 입에서 나오는 독성이 얼마나 독한지 고추 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하지 못하고 병이 들어 수확량이 떨어지고 때로는 고추밭을 망쳐버리는 무서운 벌레기도 합니다. 작다고 방심해서는 큰일이 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이제 그 응애와 진딧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 고추 나무가 어떻게 변하고 이게 병이 어떻게 해서 오는 건지, 그리고 수확량이 뭐 때문에 떨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부분을 대해서 지금 이 6회째 지금 계속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실 게 절대 고추는 큰 병에서부터 이게 오지 않는다. 자그마한 이런 데서부터 사소한 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육묘 과정이나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 칼라병도 마찬가지고 이 탄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엽병이라는 것이 왜 또 무서우냐면 이런 조그마한 데서부터 이렇게 잡아 나가지 못하면 추후에는 아무리 방어를 해도 얘가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독성이 이 뿌리 같은 데에 이 침을 가했기 때문에 이 방아다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런 방아다리 부분 같은 데에 이 침을 이게 한번 가해지면 이 나무는 그 밑에 이제 뿌리 쪽에 보면 독성이 엄청나게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 뿌리의 성장 상태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의 성장 상태가 멈추게 된다는 것은 이 나무가 이제 크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이게 회복돼서 성장된다고 해도 수확량이 감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그 목격이나 이런 거를 하셨을 텐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어떤 그 이 고추나무가 튼튼하게 크면 어떻게 해야 고추를 잘 또 성장시켜서 수확량을 그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십사 하고 제가 이제 63개의 이 고추 품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실험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이 이제 그 서너 가지 이 품종은 아주 강해서 지금도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품종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상태로 와서는 시들시들한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 정상적인 걸로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화면을 이제 가까이 대가지고 이 고추 품종들이 어떻게 변해 가지고 있고 응애와 진딧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또 칼라병이나 이런 진딧물에 의한 이 습격 같은 것이 얼마만큼 또 그 충격이 그 센 건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화면을 가까이 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위에서 쭉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청고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병이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름시름하고 시들시들해 보입니다. 원인도 모르면서 그냥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걸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과정이 바로 그런 영향이 닿지 않았는가 지금 볼 때 이렇게 모종을 상태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되고, 본래 이런 병들이 그 후기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다가 초기에 모종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밭에 정식을 한 뒤에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런 이제 원인 모를 병들이 이렇게 많이 나서 뭐 청곡병이다 무슨 뭐 입마름병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병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봤을 때는 이미 응애와 진딧물이 이런 가운데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 뿌리에 영향이 가서 뿌리에 아무리 애들 물을 줘도 뿌리가 이
흡착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고추가 더 이상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병들을 잘 보시고 그 농사질 때는 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잘 그 보시고 반드시 그 응애 같은 거나 진딧물은 철저하게 이 방제를 해가지고 얘들을 소탕을 해야지만이 한 해 농사가 정상적인 수확량이 그 수확이 또 돼서 다수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절대 이 진딧물이나 이런 것을 잡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약을 쳤다 놨는다 해도 이미 그 고추나무는 이 침을 그 방아다리 쪽이 생장점에 이게 꽂게 되면 이 뿌리로 이제 얘들이 전달이 가가지고 뿌리가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에 이제 뜨거워서 그 고추꽃 같은 데가 지금 현재 이제 요런 가운데 보시면 지금 꽃자루가 지금 꽃은 폈는데 지금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꽃이. 그리고 꽃자루가 지금 노랗게 황반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고 이런 것은 곧 이제 뚝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건드리면 이렇게 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여기 보면 수정이 돼서 지금 돼 있는 상태로 지금 이 암꽃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은 100% 2, 3일 내로 이거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이제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확량이 이게 고추라는 것이 무한정 딸 수 있는 그런 또 저기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확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마저도 떨어질 수 있는 이 꽃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약해요. 어떤 때 보면. 그래서 이제 비가림 같은 데서는 늦게까지도 이렇게 수확을 올해까지도 할 수 있지만 비가 이렇게 많이 맞고 이렇게 할 때는 꽃도 비 맞으면 약한 모종일수록 비만 맞아도 떨어지고 탈꽃이 돼서 위에 이제 방아다리가 올라가면 잘 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고추가 다 따서 이제 다 먹거나 또 그 상품이 자꾸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고추는 이미 그 뿌리의 영향이 이게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성장을 이제 이게 한다 해도 고추 꽃이 이 황화 현상이 보이면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량이 절대로 늦게 이 180이 지나면은 고추가 동그랑땡이 이제 동글동글하게 달리고 고추 과가 쉬어지고 이렇게 그 상품이 좋지를 않는 그 상태를 보이는데요. 항상 고추라는 것도 어렸을 때 다 달려야 되고 그 과정이 또 뜨거웠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가 활착이 또 작은 포터에서 하다 보면 그 뿌리가 활착이 제대로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뿌리도 활착해야지 또 나무도 커야지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추 과도 달려야 되는 삼중의 이제 이 역구를 겪어가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고추가 성장을 하더라도 절대 밑에 있는 고추가 다 남겨놓고 위에가 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위에가 10개가 달리면 밑에 고추가 10개가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그걸 숙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분명한 것은 개체수 조정을 하고 간다. 지들 스스로. 그래서 이런 품종을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고추 모종을 쭉 보시면 이제 고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 모자이크 병 증세가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다 보이고 있습니다. 우글우글해지지 않습니까? 고추 잎이 전체가 피어나야 이것이 고추가 성장을 하고 크는데 이미 이 고추의 뿌리는 저 멍이 들었다. 더 이상 성장을 해도 이제 겨순 정도로 올라와서 고추 달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추가 이렇게 우글우글해져 가지고 다 이렇게 그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고추잎이 그 노랗고 빨갛고 이렇게 된 요런 상태 우그러진 상태는 지금 칼라병이 저 끝에 있는 것은 칼라병이 지금 원래 탄 거고요. 지금 그 나머지 이제 보면 끝에 쪽으로 가면은 우글우글하지 않습니까? 이 모양이 뭔가 모르게 조금 삐뚤빼뚤하지 않습니까? 이 모양 자체가 조금 반듯반듯해야 되는데 전체 이렇게 봤을 때 절대 이것은 꽃도 잘 피지도 않고 그 성장이 이대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고추가
그 뒤늦게 이제 장마지고 비도 좀 오고 해서 클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이 수확량은 그 반백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여러분들이 옳은 판단이 되지 않는가. 하여튼 조기에 모든 것은 탄탄하게 제대로 밑바탕이 돼야지 후기에 가서 정상적인 고추 수확을 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과정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유묘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외국의 그 논문 같은 것은 반드시 고추 모종을 여러 번 옮겨 태울수록 좋다는 것을 그 증명을 이미 논문을 통해서 그 발표를 했고 확증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산소 공급을 꼭 해도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목욕만 해도 목욕물에 산소가 있는 목욕물로 그 샤워를 하는 거와 그냥 맹물 그냥 그 죽어 있는 물로 샤워를 하는 거는 그 사람 몸 상태도 굉장히 그 차이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나 사람이나 그 모든 성장을 위해서 커나가는 것은 지금 볼 때는 정상적인 고추나무가 될 수 없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가까이 대서 보시면 요거 요쪽에 지금 하나 있는 거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요것은 지금 생장점을 잘라진 겁니다. 생장점이 잘라져 가지고 옆에서 이제 곁순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크는데요. 얘들은 절대 고추나무가 크지 못한다.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래서 지금 이게 100일 됐기 때문에 지금 모종 상태를 보시면 확연히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날씨 이제 춥고 이렇게 카메라도 제가 떨어뜨리고 했는데 손이 다 굽어 있습니다. 지금 추워서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 잎 끝 같은 데가 다 오글오글해서 이렇게 모자이크병, 세균병이 이미 얘는 올라타 버려 가지고 정상적인 모종이 좀 될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굉장히 모종이 상태가 지금 이런 것은 굉장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반듯반듯하지 않습니까? 잎 모양 자체가 전체적으로 위에서 피는 걸 보면 내려다 봤을 때 어느 정도 이게 그 잎 모양이 형태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모자이크 병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글우글해지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보실 때 무슨 총체벌레 습격이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당연히 이것은 여러분들 진딧물이나 응애가 반드시 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모종 상태를 볼 때는 굉장히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지금 여기 이 모종 같은 걸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그 뭔가 모르게 상처도 나고 이렇게 좀 그 하트처럼 모양새가 이렇게 입이 옆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총체 바이러스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절대 내가 지금까지는 그 2년 동안 넘게 이거 연구한 결과로 볼 때는 절대 총체 이것은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총체라는 것은 그 관리 하우스 같은데 이게 이제 그런 그 가림막이 있는 가운데서 그 발생하는 또 굉장히 저기하고 날씨가 이제 뜨겁거나 그랬을 때 고추 뿌리가 성장을 못해서 이제 고사병이 걸리는 것이 바로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병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큰 화가 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100일 됐기 때문에 지금 모종 상태를 보시면 지금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옆에서 가까이 보시면 자 여기 지금 곁순이 한 6, 7cm 이런 건 한 거의 10cm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키를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100일 됐는데
방앗다리가 몇 개까지 갔느냐? 하나, 둘, 세 번째 지금 방앗다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한 20일 정도 더 있으면 네 번째 방앗다리가 지금 여기 세 번째 올라오듯이 네 번째가 지금 요 두 번째 나온 정도 되면 이 방앗다리 밑으로 이 겨순이 쉽게 얘기해서 거의 그 손가락 큰 마디 하나 정도 이 크지 않은가 그런 정도 됩니다. 이 겨순이. 그때 이제 집에서 이런 것을 다 제거를 해주고 소독을 반드시 해줘야만이 이런 그 역병도 맞기가 이제 남들보다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농사를 아무리 잘 알려드리고 뭐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이 고추 농사는 아차하는 순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걸 조심해서 또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이런 가운데 보면 지금 이런 모종 같은 건 보세요. 이런 건 완전히 이제 고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칼라병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지금 이러 같은 상태로 얘들은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품종은 어떤 놈이 강하다고 제가 품종 상태는 지금 발표는 내가 사실 그 어떤 회사들의 그 이미지 상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발표는 안 해드리지만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품종을 가지고 그 육묘를 해드릴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제가 내년 이 모종을 여기서 이제 강인한 놈을 골라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는 이제 모종을 직접 제가 그 품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고추 품종을 몇 가지를 제가 개발을 할 지금 계산으로 얘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가둬놓을 겁니다. 얘들을 가둬가지고 양육강식이라고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이제 모종을 길러가지고 그동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얘들을 그 하우스나 이렇게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꿀벌을 집어 넣는 상태로 얘들을 그 괴잡을 시킬 겁니다. 여러 가지 품종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고 강한 놈이 이게 승자가 되는 그런 모종을 제가 개발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급도 하고 직접 그 한국 종묘 품종을 제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허가를 낼 계산으로 내년부터는 그 모종을 고추가 튼튼하게 갈 수 있는 모종을 개발을 제가 한번 직접 한번 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묘원에 이제 제가 등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또 감지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2023년도에는 이 고추 씨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추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편안한 농사가 될 수 있고 10주를 심으면 고추가 몇 근을 딸 수 있다는 걸 정확한 데이터가 가지고 수확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알아야지만이 앞으로 농사가 쉬워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름 배추를 조금 제가 지금 개발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배추 그 개발하는 품종도 좀 늘려가지고 제가 여름 배추를 한번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날씨에 잘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는가 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저는 농사를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뭐 하여튼 이미 이것에 제가 고추에 대한 이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절대 벌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이 구독자를 늘려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돈벌이 수단으로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이거 유튜브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추 농사가 편안할 때까지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개발을 한번 해볼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이런 걸 보여주고 될 수 있으면 이걸 보고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그 농사 짓는데 편하지 않을까 해서 나름
그 구상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 잘 지켜보시고 그 또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도 하고 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 품종 같은 것도 이 양육경실이라 그래서 센 놈만이 살아남는 이런 식물도 그 길러내서 그 모종이 엄청나게 이제 그 해충이나 이런 것도 강할 수 있게 그럼 제가 한번 그런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한번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뭐 책이나 이런 것을 내는 그런 수준보다도 어찌됐든 점차적인 지금까지 현재 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농법 가지고는 앞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이제 농사 짓는 방법이 꼭 바뀌어야 되겠다는 건 제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직접 나눠서 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다 이것을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몇 사람씩 통해서 전달해 가지고 이런 농사 방법이 그 고추뿐만 아니라 뭐 배추든 뭐 시금치든 쪽파가 됐든 대파가 됐든 이런 품종들도요 제 이 육묘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는 것을 꼭 보여드려서 그걸 성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농사를 편안하게 좀 질 수 있고 뿌리가 뭐 썩은 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썩은 병 같은 것도 이제 오지 않게끔 이 제가 육묘 같은 것도 그 헐 계산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 지켜봐서 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그 금년 한 해 농사를 어떻게 마무리들 잘 하시고 또 내년 그 각오가 또 새롭지 않습니까? 그런 또 농사를 보실 때 또 올해 또 어떤 부분에 빼먹었던 부분, 놓쳤던 부분 내년에는 꼭 이걸 놓치지 않게 그럼 잘 체크하시고 내년 농사에는 계획을 잘 그 노트에다 기입을 잘 써쳤다가 그걸 하나하나를 잘해서 생각과 모든 것을 동원해야지만이 여러분 편안한 농사가 되지 않는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보여드릴 테니까요. 쭉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 아마 결과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빼먹어서 좀 순서가 바뀌는데요. 지금 이 고추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방앗달이 벌어지는 데마다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2개, 3개씩 꽃이 막 나와요. 지금 이게 왜냐? 독성이 풍기기 때문에 지 모엽이 다 붙어 있지만서도 얘들은 컨트롤이 지금 안 됩니다. 잎 자체가 뿌리가 엉망이 됐고 모입이 아무리 그 성장 과정을 지켜준다고 그러지만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꽃이 마음대로 지금 막 2개, 3개씩 막 붙어서 지금 나오는데 이것은 좋아할 것이 아니고 절대 이건 기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절대 가능하다. 이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볼 때. 지금 이렇게 잎들 같은 거 보시면 항아리생이 이렇게 지금 그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모양 상태가 그 S자로 되고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들을 보면 제가 지금 이거 온도도 지금 25도 조절을 해가지고 그 히터를 들어서 또 이 낮에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방에 햇빛을 넣는 그 빛을 제가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얘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얘들이 이제 고추가 열려 가지고 이걸 이제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간이 올 겨울에는 조금 덜 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어차피 육묘를 또 그 이미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이제 씨앗이 도착되면 그 육묘를 바로 시작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나름대로의 이제 저의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고 제가 꼭 그 이것이 100% 내가 옳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산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여기서 응용할 부분은 또 응용도 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잘 하시면 좋은 농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양재동에 오늘 농협에서 그 박람회가 있다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늘 그 박람회를 지금 가볼까 합니다. 하여튼 후기는 갔다 와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만 그만 마치고 점심 먹고 저는 이제 양재동 그 에이티 건물에 가서 오늘 그 박람회를 한번 구경을 하고 올 계산으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